힘든 일이 셀 수도 없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2013년도에 통장에 15만 5천 원 딱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부업체에서 200만 원 대출 받아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가난이라는 건 어떤 순간에 가난한 게 아니에요. 내 기본 바탕과 기본 배경으로 난 가난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이 가난이라는 게 계속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이제 포기라는 단어는 정말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상상조차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 현실과 내 상황은 내가 도전해서 변화시키지 않는 한 계속 더 가난하게 날 만들 거고, 나는 앞으로도 계속 가난할 거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현욱이고요. 현재 중소형 숙박시설에 필요한 모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주식회사 더휴식을 창업해서 경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쉽게 말씀드리면 낙후된 모텔을 매입해서요, 전체를 리모델링한 다음에 MZ세대를 타겟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컨텐츠 호텔로 재탄생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회사의 사업 전략을 수립하고 그리고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일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회사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부서를 만든다거나 혹은 인원을 세팅해야 될 때, 그리고 회사의 펀딩을 위한 자금 조달이라던가 신사업 혹은 M&A까지 제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자산 규모는 어디 가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닌데요. 근데 제가 총 자산으로 말씀드리면 자산의 규모가 좀 부풀려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순자산으로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상업용 부동산과 주거용 부동산, 이런 실물 자산을 기준으로 하면요, 순자산은 약 150억 이상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현재 창업해서 경영 중인 회사의 비상장 지분 가치나 현재 제가 엔젤 투자를 한 회사들의 지분 가치로 갖고 있는 것은 보수적으로 약 150억 정도 또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주중이나 주말이나 쉬는 날 사실은 솔직하게 다 비슷해요. 입는 옷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하는 일도 거의 다 비슷합니다. 7시 30분에 일어나서요, 녹차가루를 탄 물하고 현미식빵하고 토마토랑 사과를 365일 내내 아침에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샤워를 해요. 저는 항상 머릿속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어도 일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일에 대한 생각들을 샤워를 하면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회사로 출근을 합니다. 퇴근을 하고 나서는 오프라인 강의나 강연, 세미나에 거의 대부분 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프라인 강의가 없을 때는 집으로 가서 책을 읽거나 온라인 강의를 많이 듣습니다. 한 달에 절반 이상의 주말은 사무실에 나가서 책을 사실 많이 읽고요. 새로운 걸 배우고, 그리고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들을 새롭게 공부하는 거는 여전히 변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저는 365일이 있으면 최소한 350일 이상은 공부를 해요. 보통 사람들이 그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왜 주말에도 이렇게 옷을 입고 먹는 것도 왜 비슷하게 먹냐. 근데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제 인생에 있어서 어떤 복잡한 것들을 굉장히 단순화시키는 작업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야지만 정말 중요한 곳에 제 리소스를 쏟을 수가 있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학교에 어떤 행사가 있으면 일찍 보내주잖아요. 공부 많이 하라고. 그래서 그날 갑작스럽게 집에 일찍 왔는데 어머니께서 화장실에서 펑펑 울고 계신 거예요. 서럽게. 근데 제가 그렇게 서럽게 우는 어머니의 모습을 그때 처음 봤거든요. 그때 뭔가 직감적으로 잘못된 걸 느꼈죠. 저희 부모님께서는 굉장히 성실하게 사시고, 그리고 주변에 좋은 사업가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도움을 좀 요청하셔서 보증을 많이 서셨어요. 근데 그 일이 좀 잘못됐었던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큰 사기를 당하시게 된 거죠. 원래 어려운 일은 겹쳐서 오기도 하거든요. 그때가 이제 고3 때였어요. 다행히 운이 좋게도 나중에 이 문제가 잘 해결됐어요. 10년이 넘고 나서야. 근데 그럼 1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문제 때문에. 하지만 누구를 탓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이제 내가 성인이 돼서 우리 부모님하고 함께 해결해야 되겠다고 저는 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저를 너무 사랑으로 키워주셨고, 제가 정말 올바른 사람이 되도록 응원하시고 지지를 아끼지 않으셨거든요. 이제는 내가 보답을 해야 될 때다. 이제는 내가 성인이 돼서 우리 부모님께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결정을 했죠. 제가 알고 있었던 저희 집이 부담해야 되는 빚의 크기는 일반적인 고소득 직장인의 월급이나 전문직 급여로는 해결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저의 노력으로, 그리고 저의 도전으로 가장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봤더니 주식 부동산 사업이더라고요. 근데 전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사업이었어요. 위험성이나 어려움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바닥인데 더 떨어질 바닥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잃을 수 있는 건 사실은 별로 없는 거예요.
물론 남들이 추구하는 길을 가지 않아서 그 길을 선택했을 때에 대한 기회비용은 있겠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어차피 그 길을 내가 따라서는 어차피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길은 어차피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니까 기회비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에 입학과 동시에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았어요. 돈을 벌려고 노력했고 닥치는 대로 일을 했고요. 그리고 투자 공부 많이 했고 사업 공부 많이 했어요. 돈 벌어야 되니까 나는. 단순히 혼자 공부만 한 게 아니라, 아니 세상에 돈 번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기사로도 나오고 책을 봐도 나오고 그리고 지인을 통해서도 보니까 너무 많고, 그래서 그런 분들 다 쫓아다녔죠. 돈 버는 방법 좀 알려달라고, 성공하는 방법 좀 알려달라고, 대체 사업 어떻게 한 거냐고, 대체 투자 어떻게 한 거냐고. 그래서 최소한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 200분 이상 쫓아다녔을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대충 방법은 알겠더라고요. 저는 2013년도에 통장에 15만 5천 원 딱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부업체에서 200만 원 대출 받아서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요,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었던 때였어요. 고시원에서 새벽 4시 정도에 일어났어요. 보험 영업을 했었거든요. 새벽 시장으로 가서 저 한 번만 도와달라고, 열심히 살고 있다고 그렇게 해서 영업을 했고요. 그 영업이 끝나고 나면 아침을 먹고 이제 회사로 바로 출근을 합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전단지를 돌리고, 그리고 길거리에 자판을 깔고 그렇게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밤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독서실 야간 알바를 했었어요. 제 두 번째 창업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저는 프리미엄 독서실 그린램프 라이브러리를 하는 아토스터디라는 회사를 창업을 했거든요. 2시에 끝나면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저는 열심히 했어요. 내일처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2시 40분 정도 돼요. 그때 택시 타고 다시 고시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3시 정도 돼요. 그렇게 1시간 자고 다시 출근하고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때 일과는. 제가 아토스터디를 창업했을 때는 3년 동안 급여를 한 푼도 받지 못했어요. 제가 그때 지인들을 많이 끌어들였거든요. 그분들이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는 많이 못 줬을 거잖아요, 처음에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너무 죄책감이 들고 너무 부끄러워서 도저히 내가 급여를 받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3년 동안 급여를 받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중이나 주말 돈을 벌 수 있는 많은 걸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아토스터디를 하면서도 보험 영업을 했고요. 주말에 화객 알바도 하고 대리기사 알바도 하고 글쓰기 과외도 하고 생활관리 알바도 하고, 안 해본 알바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5만 원이라도 벌어야 제 생활이 되니까, 5만 원이라도 벌어야 우리 가족들하고 외식이라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물론 제 돈이 없어도 우리 가족들은 알아서 또 열심히 살 수 있었겠죠. 근데 그냥 제가 제 돈으로 벌어서 밥 한 번 맛있게 사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가족들한테. 이제 그래서 더 열심히 했었죠. 네. 그때 당시엔 정말 누가 봐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때 저를 굉장히 좋게 봐주셨던 사업가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제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봉투에 편지를 써서 돈을 주셨어요. 그 돈도 정말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어려울 때 많이 도움을 받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전 그 편지의 내용이 저를 힘들 때 일어나게 해주더라고요. 저는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제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분이 그걸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힘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가족으로 만나진 않았지만 사회에서 만난 가족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충분히 사회에서 가족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진짜 가족 아니겠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터놓고 얘기를 해라. 그런 얘기가 담겨 있었는데 그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저는 법인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건물들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도장 집이 있어요. OTP도 갖고 다녀야 되니까 거기에 그 편지를 항상 넣고 다녀요. 지금은 굉장히 빛이 발했는데 그분의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갖고 다니고, 이제는 제가 그분한테 선물을 해드리는 거가 너무 일단 기뻐요. 어떤 성공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 어떤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 과정을 경험하면서 수많은 좋은 인연들을 만났어요. 대학교에 입학함과 동시에 사실 그때 추억을 많이 쌓잖아요. 근데 저는 놀 수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친구들은 많이 떠나갔지만 사회에서 만난 정말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저를 행복하게 해줘요. 그분들과 제가 힘든 과정을 겪고 오면서 쌓았던 우정, 지금 같이 쌓고 있는 우정, 그분들과 함께 교류하며 이야기하는 그런 기쁨들이 저를 가장 행복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이제는 내가 무언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게 저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군대를 제대를 하고 나서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정말 치열하게 일을 하고 도전했죠. 그렇게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2021년에 몸이 좀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사람이 병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너무 무섭고 공포스럽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후회되는 일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후회들이 많이 남았는데, 제가 제 일에 있어서 후회되는 일이 있었냐라고 일에 있어서 한번 보니까 후회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2013년도로 돌아가도 다시는 과거의 나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도전하고 돈을 벌려고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에 있어서만큼은 후회가 안 되니까 그게 정말 좋았어요. 어차피 사람이 죽는다면 후회하는 일이 없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좀 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고 도전했으면 좋겠거든요. 어차피 사람은 다시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삶은, 사람의 삶은 너무나도 유한하고 찰나의 순간에 끝나는 것 같아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내야만 제 인생에 대한 책임감을 다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전을 망설이는 분들도 도전을 했을 때 잃을 거라고 상상하는 것하고 실제 리스트로 써보는 것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리스트로 써보면 실제 대부분은 그렇게 잃을 게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도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누구나 자기 분야에 있어서 정말 잘하고 싶고 성장하고 싶고 발전하고 싶다고 생각해요. 다만 전 그 욕구가 남들에 비해서 정말 큰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저는 제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그 누구보다 잘하고 싶어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보다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랑 자기를 비교했을 때 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부럽고 대단하고 두렵고 그런 존재인 거지. 그런 것처럼 저도 제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저한테 시기나 질투가 아니라 저처럼 되고 싶은 희망을 갖기를 바래요. 이전에 일할 때는 저는 돈 그 자체가 목표였어요. 돈이 없을 때는 사업을 하던 뭘 하건 돈만 보여요. 근데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니까 그동안 내가 볼 수 없었던 너무나도 큰 세상이 세상에는 있는 거예요. 그런 큰 세상이 보이니까 이제는 더 높은 목표, 더 큰 꿈을 쫓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 회사가 성장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이게 아니라 이 산업을 혁신시키겠다. 세상에 만이라는 숫자가 있다면 0.1이라도 내가 어떤 임팩트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그게 제 원동력이에요. 제가 즐거움을 느끼는 거는 이제 두 가지예요. 일단 지표상에서 회사가 많이 개선됐을 때, 저는 예전에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1억이 없어서 그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회사가 1200억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은 10억, 100억도 아니고 1000억 단위를 얘기하고 있지? 이럴 때 정말 뿌듯하고요. 이 두 번째로는 제가 공동 창업자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합류시켰거든요. 저희 회사에 합류한 많은 구성원들이 제안해줘서 너무 고맙다. 내 인생을 바꿀 만큼 너무나도 재밌고 개인적인 성장이 너무 많이 돼서 고맙다. 그리고 성과에 대한 보상도 확실하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해줄 때 정말 뿌듯해요. 아, 이래서 사업하는구나. 앞으로 사업 계속해야지. 이런 생각하죠. 사업하는 게 처음에는 뭐 엄청 행복하진 않았어요. 다만 내가 그 현실을 변화시키려면 했어야 됐으니까 한 것뿐이었겠죠. 근데 어떤 성과들을 만들고 나서는 그게 우리 가족들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이 됐고, 그 과정에서 제가 너무 많이 성장하고 행복을 느꼈거든요.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제가 성공하는 일이 곧 행복한 일이 됐고, 제가 행복한 일이 곧 성공하는 일이 되기도 했죠. 제 선택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과거의 제 선택에 대한 저는 확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고민을 해오고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과거로 돌아가도 그런 선택을 했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과거에 저도 신뢰를 하고요. 지금의 저도 신뢰를 하고 미래의 저도 신뢰를 해요. 그래서 아쉬움은 있을지 몰라도 후회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